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0.78%를 넘어가는 비교적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걱정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동안에 뭐 이게 일시적인 거니 어쩌니 뭐 얘기가 이제 많았는데 어쨌든간 이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좀 이제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오늘 하루 시장 흐름을 보면 상당히 그냥 지루한 되게 지루한 그런 모습을 이어나갔어요. 코스피 시장은 중간중간에 상승하는 모습을 두 번인가 이렇게 보여줬지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가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아슬아슬하게 0.07% 그러니까 3127.86포인트로 오늘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합이죠.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375억을 순매수를 했고, 어쨌든 간 금액의 많고 적금을 떠나가지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했다는 순매수를 했다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도 2천억 넘게 2,051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만 3,3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이한 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 최종 집계는 안 됐는데 선물해서 6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2월물 근월물의 누적이 외국인들이 이제 9천억이 넘는 그런 모습을 어쨌든 간 이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오랜만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걸로. 코스닥 시장도 이제 하락 출발을 했어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좀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를 못한 채 계속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3,4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하고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팔기만 했어요. 매도 우위로. 그래서 외국인들은 900억 넘게 순매도를 보여줬고 또 기관들도 2,300억 넘게 순매도를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1026.3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11.5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1.11%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오늘 코스닥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되게 그렇네요. 근데 이제 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추석 이후에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인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인상 가능성에서 올랐고 또 LNG 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해서 요금 인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렇게 주가가 뒤로 가면서 뒷심을 좀 세게 발휘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NG 가격 높이고 요금 오르고 그러면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쪽 관련주들은 그렇게 힘있게 못 뻗는 그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쪽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원유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리파이너리를 해서 정제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납사잖아요. 이게 이제 납사가 여러 군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사를 가지고 실제로 뭐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2차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순수 석유화학 계열에 있는 주가들이 납사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원재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주가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아시지만 계속해서
최고가를 지난 주말에 4,568.15,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또 65포인트가 올랐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고 있고, 뭐 HMM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가 저는 느낌이 뭐냐면 조금 우리가 알던 2차 전지랑 그거를 좀 궤를 달리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요새.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소재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LG화학 7,000원 정도 올랐고, SDI는 빠졌고, 이노베이션도 빠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조금 우리도 이제 LG화학하고 뭐 이노베이션 또 SDI가 가는 길이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SDI는 조금 이제 뭐 마켓시어 경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술적인 기술 집약적인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고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죠. 이번 주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상을 했지만 훨씬 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좀 시장이 좀 무기력해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렌더 베이스로 봐도 추석 연휴를 뒤에 두고 있고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간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강화 등으로.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시장에는 별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썰렁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한 5조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 5조가 사라져서 뭐 카카오 그룹이 손해가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돈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무기력하게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미국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죠. PPI가. 근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8.3%나 인상이 됐어요. 이게 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기업발 인플레이션,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이제 우리가 받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통되는 물가의 오름이 아니라 이제 근원적으로 이 결국 이제 기업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려를 많이 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게 고물가 저성장 이렇게 되는 여러분 아시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걱정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이런 문제 뭐 나올 줄은 알았지만 이제 이게 성장을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건데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오르면 이건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을 이제 또 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오늘 그래도 그나마 뭐 삼성전자가 1,000원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1,500원 오르고 또 우리 백만개미 이 당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포스코나 풍산 같은 거는 좀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좀 그나마 뭐 다행이지만 그거 갖고 이제 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지금 이제 핵심적인 시장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 시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빠질 거냐? 뭐 오늘은 코스피는 빠지진 않았지만 뭐 그냥 보합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걱정이 그럼 이제 뭐 네이버도 있지만 특히 카카오 이거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짚어 볼까 그럽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참작해서 들어주시고 그냥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요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보다는 상황 논리로 주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카카오를 가지고 이 충격을 먹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대비를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일시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시적으로 12만 원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12만 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2만 4,500원이 끝났지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살짝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반등을 하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잖아요. 뭐 살짝 무너지는 건 다 참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이 급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급하게 나올 수가 어렵게 이렇게 생겨먹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정부의 규제가 막 부처별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 플랫폼 기업이 있고 여기를 관장하는 여러 부처에서 뭐 그냥 동시다반적으로 다 얘네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고치겠다. 뭐 이러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부 계열사들 IPO 하는 것도 연기시켰죠 주말에.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그 연계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철수하는 그런 걸로 이제 알려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옛날 같은 뭐 그런 화려함을 찾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 안 하고 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결국 이런 거죠. 기존의 어떤 시장을 이제 그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그, 기업들은 새로운 게 나타나서 뭘 막 짓게 하는 거를 별로 달갑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시장을 뺏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너무 빠른 속도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코로나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이니까 이게 컨택, 언택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언택 상태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튀어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특히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향후에 여기서 많이 이제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금융권에서 이제 강력한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거의 그 뭐 해방 이래 지금까지 기존에 이제 그 은행권들이 뭐 중간에 뭐 이합 집산이 있었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존에 이제 그 뱅크들이 이런 쪽을 금융 쪽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난데없이 이상한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제 핀테크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뱅크도 나오고 여러분 이제 카카오뱅크 우리 청약도 하고 그랬지만 뭐 이런 것들이 막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센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으로 그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밥그릇 싸움인데 이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그거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율산이 한 거 아닙니까? 율산. 네, 이름도 가물가물하시죠? 신천호 회장. 그때 막 30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포에 거기다가 그런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들고 거기다가 커머스 상업시설을 같이 이렇게 하는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생각이 앞서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율산 망했잖아요. 그럼 뭐 기존의 경쟁업체들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때 대단했죠.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튼. 근데 뭐 지금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서 고속버스 거기서 타고 이래도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핀테크도 우리가 돈 한 번 보내려면 뭐 돈 보내는데 은행이 뭐 거기서 수수료 떼고 막 그게 별로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얘네들이 튀어나오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은행이 상당히 당혹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카카오뱅크 써보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우선 편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하는 핀테크 부분에 있고, 그래서 핀테크 부분에서 기존의 금융권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 싸움을 그냥 하려다 보니까 뭐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 그렇듯이 명분은 항상 소비자 보호예요. 소비자 보호. 이렇게 니네들이 이딴 식으로 하면 소비자가 보호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그러면 옛날식으로 하면 소비자가 보호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중국처럼 공동부유로 가자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플랫폼 사업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 사업은 상대적 개념이 골목상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골목상권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까? 이건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골목상권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막 댓글에다 그렇게 쓰시는 분 있어요. 나쁜 놈들이다. 뭐 삼성이 미장원하고 뭐 삼성이, 택시도 하고 뭐 삼성이 다 하느냐 그랬는데 그건 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삼성은 플랫폼 기업이 아니에요. 그 제조업이지.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지. 플랫폼 기업은 원래 플랫폼이 그런 거예요. 플랫폼 기업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니네가 미장원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쪽이랑 연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한 번 가는데 25%씩 수수료 뗀다.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만 25%, 그 다음에 무료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근데 저도 뭐, 이런 머리지만 제가 이제 이발하러 갈 때, 제 머리를 잘 깎아주는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 미용실에 저희 집에서 좀 멀고 조금 비싼데 일부러 제가, 거기 이제 예약을 해요. 근데 전 네이버로 해요. 네이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하면 뭐, 누구, 뭐 스케줄 있는데 제가 그냥 네이버에서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별로 비인 시간 나오는데 거기 제가 들어가서 그냥 예약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그 미장원을 예약했다고 네이버가 미장원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번에 되게 혼나서 망해도 분명히 다른 누가 해요. 왜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플랫폼 기업이 한 발 물러섰어요. 일단 뭐 손아픔 피해야죠. 한 발 물러섰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중국하고 우리랑 다르고 또 그렇다고 미국의 판 기업하고 우리하고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시장에서 보면 오늘 조금 이제 카카오에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매수를 공매도 쳤던 외국계 계열에서 이제 매수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보기에 숏 커버리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인들이 드디어 샀다 이렇게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것도 좋아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숏 커버리지를 1차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1차 그 라인을 여기다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떨어지는 것보다 안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일부 어느 정도는 숏 커버리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거가 있어서 일단은 그 단기적 저점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데 샀다는 거는 이건 거의 숏 커버리지에 가까울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것들은 부침은 있지만, 부침은 계속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 자체를 거역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인데 이 노이즈가 이제 계속해서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과거의 그 화려함으로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일단은 공매도 세력에서 1차적으로 쇼커버리지를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근접하다. 그런데 뭐 12만 원이 순간적으로 깨질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렇게 대세 큰 지장을 주진 않, 다만 바로 반등해서 세게 가기는 되게 힘들다. 거기서 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플랫폼 사업 규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주시장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뭐 이 시간에 좀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시장은 이 지수의 저점을 판단할 때, 야, 이게 무슨 뭐 3,100이냐, 뭐 이렇게 해갖고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이제 보통의 개인 투자가들이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딱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완전 접종률이다. 완전 접종률. 그래서 완전 접종률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뭐 5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재료다.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 오늘 잘하면 40% 넘을래나요? 39점 몇 프로, 40%막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연휴 때 주사 맞는 분 안 계실 테니까 연휴 이제 전이나 뭐 이렇게 또 빨라지고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또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45%가 넘어서면서부터 우리는 근데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스가 총리가 못하겠다고 사임했으니까 그게 또 호재로 돼서 막 올랐지만 마침 그때 일본의 완전 접종률이 4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제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뭐 이제 미국 시장도 이렇게 빌빌대는데 이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랑 좀 궤를 달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재미없는데도 이머징 마켓 쪽에서 저쪽률도 놓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펀더멘탈 좋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제대로 사라져 나오고 그러면 이건 뭐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환율인데 오늘 이제 환율이 6원 90전 올랐어요. 오늘 1176원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가는 강보합인데 오히려 원화는 6원 90전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1150원 밑에서 안착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한적으로 뭐 하루 외국인들이 샀다가 말았다 이런 게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이제 접종률도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건 다행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시장은 우리가 저점을 찾을 때 이렇게 수치적으로 저점을 놓고 시장에 저점을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면 절대로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무너지면 이제 기술적인 거를 많이 웨이트를 두고 시장을 판단하는 분들이 이제 실망매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이제 3060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더 흔들려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흔들려서 3060 밑으로 가면은 조금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좀 비상시국이에요. 그렇게 안 되기는 이제 그 위에서 이게 돌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저는 이제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그거 밑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제가 다른 메시지를 또 드리겠지만 아직은 그 위에서 돌릴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마지막 저지선은 3060 정도다. 그러니까 뭐 상황이 3060을 뚫고 내려갈 때까지 개선되지 않는다 이러면 조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한쪽에 예측하면서 지금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좋은 종목 있으면 가지고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 갖고 또 있는 거죠. 현금은 어떻게 해요? 확인한 후에 쓰는 게 낫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시장을 보시면 되게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도 또 시장 정리해서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